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SL랩 학부연구생 정현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Long Horizon Manipulation via Trace Condition VLA Plan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기존 VLA가 Short Horizon Manipulation은 강하지만 여러 단계가 연결된 Long Horizon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VLM 기반의 태스크 매니저와 VLA 엑스큐터를 분리한 계층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숄트 호리즌과 롱 호리즌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숄트 호리즌 태스크와 롱 호리즌 태스크는 먼저 픽이나 플레이스처럼 하나의 물체를 짚거나 특정 위치에 놓는 그러한 간단한 비교적 짧은 액션 시퀀스를 숄트 호리즌 태스크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간단한 태스크가 여러 개 모인 걸 이 논문에서는 롱 호리즌 태스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VLA에서는 이런 짤막짤막하게 물건을 짚거나 이거를 빼서 어디로 옮기거나 이러한 간단한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환경의 그런 작업에서는 아래 예시처럼 여러 물체를 분류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 놓는 그러한 많은 숄트 호리즌이 묶인 롱 호리즌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롱 호리즌 태스크에서는 단순히 액션을 오래 생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작업을 여러 서브 태스크로 분해하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완료가 됐는지를 트래킹하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바로 다시 에러를 인식하고 복구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롱 호리즌 매니플레이션에서는 로우 레벨한 그러한 제어뿐만 아니라 태스크를 디컴포지션하고 프로그레스를 트래킹하고 아니면 또 그걸 통해 리플래닝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의 기존 VLA의 한계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존 VLA는 픽 앤 플레이스와 같은 숄트 호리즌 태스크에는 강하지만 실제 작업은 여러 이러한 서브 태스크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롱 호리즌 태스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VLA가 전체 작업의 진행 상태와 서브 태스크 순서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롱 호리즌 태스크에서 중간에 발생하는 서브 태스크의 오류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물체가 초반에 물체를 짚는 거를 실패했는데도 그 다음에 놓는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중간에 가려지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그냥 계획한 그러한 액션대로 계속 로우파를 움직이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오류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LA 자체가 플래너와 엑스큐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러한 VLA 구조상 새로운 로봇 인바디먼트나 액션 스페이스가 달라질 때 전체 VLA 모듈을 다시 설계하거나 재학습해야 한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롱 호리즌 태스크를 VLA가 잘하는 숄트 호리즌 태스크 단위로 나눠가지고 줄 수 있는지와 실행 중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면서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래너와 엑스큐터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을 분리하였을 때도 서로 재사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모티베이션에서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로 기존 VLA가 숄트 호리즌 태스크에는 강하지만 롱 호리즌 태스크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 제안하는 로우 매닙이라는 이 메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롱 호리즌 플래닝과 숄트 호리즌 익스큐션을 서로 다른 모듈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VLM 기반의 태스크 매니저는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현재 옵서베이션을 보고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남아있는 서브 태스크 단위와 각 그런 서브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이 로봇이 봐야 하는 이 옵서베이션에 이러한 트레젝토리 로봇의 그 수행 궤적을
함께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A 익스큐터는 이렇게 생성한 궤적과 이 서브 태스크의 그 딱 단일한 인스트럭션과 현재 상황의 그 옵서베이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 이제 로봇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역할을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제 태스크 매니저는 간단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어디로 로봇팔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결정해주고 이제 이 엑스큐터 역할을 하는 이 VLA는 이 VLM이 정리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기존 VLA가 이미 짧은 태스크를 잘 수행하니까 VLA는 뭐 파이제로나 오픈 VLA 이런 모델들은 이미 잘 수행하는 숄트 호리즌 액션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주고 이제 VLM이 이 롱 호리즌을 좀 잘게 나눠서 서브 태스크로 나눠주고 이제 VLA가 좀 현재 주어지는 그 짧은 서브 태스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서브 태스크를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방식들은 이러한 텍스트 정보로만 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모델 입장에서 시각 정보에 대한 좀 공간적인 그러한 좀 위치가 잘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그 액션 수행에 조금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정보를 추가로 더 줌으로써 이제 이 엑스큐터가 이동해야 할 경로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좀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방식을 위해서 기존 모델을 좀 더 학습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을 위해 이제 데이터셋을 저자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데이터는 이제 브릿지 서브셋의 이제 리얼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각 비디오에서 각 그 물체 간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구간을 찾고 이제 이를 뭐 그래프스나 플레이스 같은 좀 오토믹한 좀 자잘한 그런 서브 태스크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로봇의 그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추적하여서 각 서브 태스크에 대응하는 이제 그 2D의 시각적 그 트레이스를 생성을 하고 이러한 예시처럼 원래는 이제 풋더 뭐 스톱더 온더 플레이드 뭐 이러한 명령을 주면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VLM을 통해 이 명령을 완료하기 위해 좀 필요한 그러한 좀 서브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눌 때 이 각 서브 태스크를 들이 이제 그 전체 비디오 프레임에서 시작 프레임과 뭐 끝나는 프레임 그리고 타겟 오브젝트의 위치와 엔드 이펙터가 그 해당 프레임에서 그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이러한 좀 점으로 그 좀 렌더링해서 이미지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2D 트레이스를 추출하고 두 번째로 로보 VQA와 뭐 에고플랜 벤치 IT가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좀 보조적인 데이터셋으로 이제 기존 VLM이 롱 호리즌 리스닝과 애초에 태스크 프로그레스 이런 플래닝을 잘 못하면은 아예 의미가 없는 방식이라 좀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VLM에 좀 이러한 긴 좀 그 리스닝 능력을 좀 보강하기 위한 그런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얼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 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그러한 데이터셋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실패 상황을 좀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페일리어 그 리커버리 하는 그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인데 왼쪽의 첫 번째 상태에서는 아직 아무 서브 태스크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서브 태스크는 뭐 grabs the cone이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현재 그래퍼의 위치에서 이제 콘까지 이동하는 2D 그 트레젝토리 그 포지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첫 번째 태스크를 완료하면 그 다음에 완료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놓는 태스크로
이를 시행해야 된다고 다시 서브 태스크를 명령을 주고 이제 그것에 맞게 또 남은 그 2D 트레이스 포지션을 줘가지고 이제 로봇이 좀 제대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가이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실패 상황을 좀 리커버리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failure recovery augmentation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집어야 될 물체 말고 다른 물체를 집어서 이동을 했을 때 그걸 좀 인식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서브 태스크가 이에 맞게 좀 이 잘못된 행동을 옳게 바꾸는 그런 서브 태스크로 새로 생성을 해서 다시 액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안하는 방식의 좀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면 먼저 모티베이션의 첫 번째 문제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먼저 기존 VL에는 이제 전체 롱 호리즌 태스크의 순서와 진행 상황까지 직접 관리를 해야 해서 이제 했는데 로우 이 매니퓨에서는 이 역할을 좀 별도의 VLM 태스크 매니저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따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매니저가 이제 전체 태스크 인스트럭션, 뭐 현재 옵설베이션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완료된 서브 태스크를 좀 요약한 그러한 이제 텍스처 뭐 프로그레스 메모리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과거 옵설베이션 모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오픈 더 DC 워션은 완료가 됐으면 그건 이제 컴플리트에 넣어주고 이제 픽업 더 플레이트와 같이 좀 남아있는 서브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거의 좀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텍스트로 저장해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커런트 옵설베이션 이제 남아있는 그 서브 태스크들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제 모델은 이 입력을 기반으로 이제 완료된 서브 태스크, 남아있는 서브 태스크와 이제 앞으로 그 로봇이 그 서브 태스크들을 수행해야 될 때 필요한 그 2D로 된 트레젝토리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점은 이제 다음 좀 서브 태스크 하나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료된 서브 태스크와 이제 남아있는 서브 태스크를 함께 예측을 해서 이 모델에서 현재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좀 명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플레이트를 이미 집었다면 이제 픽업 더 플레이트는 컴플리트로 이동을 하고 뭐 여기서 보시면은 플레이스 더 플레이트 인투 더뭐 DC 워터가 이제 리메이닝에 남게 되고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델 입장에서 내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전 작업이 있으면 계속 수정 반복하면서 좀 오류가 좀 누적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이제 모티베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부분인데 먼저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 이제 긴 작업에서는 작은 좀 액션 그러한 에러가 누적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VLA 엑스큐터가 이제 전체 롱 호리즌 태스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제 현재 주어지는 서브 태스크 하나만 이제 숄트 호리즌 컨트롤로 좀 수행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엑스큐터는 이제 옵설베이션 시퀀스와 커런트 서브 태스크 이제 이미지에 렌더된 그 2D 비주얼 트레이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원래는 이제 이 옵설베이션과 인스트럭션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 2D 그 비주얼 트래젝토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서 조금 기존보다 조금 더 하나의 더 정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액션을 수행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모티베이션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식인데 전에는 이제 VLA가 한 번 해당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그 처음에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뭐 집기를 실패하거나 어떤 물체가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움직여가지고 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액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기존 방식은 좀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이 본 논문을 제안하는 방식은 계속 그 실시간으로 현재 서브태스크를 수행하고 난 뒤에 옵서베이션을 계속 넣어줌으로써 실시간으로 계속 처음에 고정된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동작하도록 클로즈드 루프를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VLM에 넣어준 값을 넣어서 이제 VLA가 행동을 수행을 하고 그 나온 이제 현재 옵서베이션을 계속 넣어줌으로써 실시간으로 VLM이 그걸 반영해서 서브 태스크를 조금 조정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존 VLA는 플래닝 하는 부분과 이제 그 플래닝을 받아서 액션을 수행하는 엑스큐터가 좀 하나의 모델을 묶여 있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로봇 종류나 뭐 액션 스페이스가 바뀔 때 플래너는 그대로 두고 이제 그 인바디먼트에 맞는 액션을 담당하는 VLA 부분만 뭐 바꿔줄 수 있게 두 부분을 좀 모두를 분리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매니저는 이제 하이 레벨한 리스닝과 서브 태스크 플래닝, 프로그레스 이제가 진행되는 거를 좀 트래킹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익스큐터는 이제 특정 로봇 인바디먼트에 맞는 액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2D 트레이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숄트 오리진 컨트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모듈 사이에서는 이제 인스트럭션 서브 태스크와 2D 이제 비주얼 트레이스만 전달이 되고 그래서 태스크 매니저는 이제 특정 액션 뭐 디멘션이나 뭐 그러한 거를 직접 맞게 또 파인튜닝 될 필요 없이 그냥 뒤에 부분만 익스큐터만 계속 바꿔주면 그 인바디먼트에 맞게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우 매니플레이션을 평가하기 위해 한 이제 실험 세팅과 이제 목적들이고 이제 이 목적들 하나씩 실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평가는 이제 태스크 매니저가 이제 롱 호리즌 리스닝과 이제 인간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계획을 잘 수행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이블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로우 매니플레이션이 4빌리언이 본인들이 제안한 그 모델 구조고 그래서 이제 평균 블루 매트릭을 봤을 때 63.1로 이제 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에고플랜 벤치2에서도 56.7로 가장 그 롱 호리즌 리스닝을 가장 잘하는 기존 그 VLM 모델들보다 잘한다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아니 두 번째 그 평가를 수행한 건 태스크 매니저가 그 2D 비주얼 트레이스 정보를 잘 예측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테이블 2에서 뭐 DFD, HD, RMSE와 같은 매트릭이 있는데 이 매트릭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FD는 이제 그 생성한 2D 비주얼 트래젝토리의 형태적 그 형태가 좀 비슷한 정답 그 트래젝토리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이고 HD는 이제 그 각 트래젝토리를 구성하는 각 포인트가 에서 가장 오차가 큰 지점의 값을 측정하는 매트릭이고 RMS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점에 좀 그 에러를 평균 낸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매트릭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기존 이제 모델들 VLM 모델들 대비 쉐어 로봇 T와 뭐 VA 벤치 V 벤치마크에서 모두 가장 좀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리얼월드 상에서 이 트래젝토리가 좀 잘 그 만들어지는지를 봤을 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물체를 집어야 하는 그 트래젝토리가 해당 물체에 좀 잘 좀 얼라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평가는
이 제안하는 모델이 하이 레벨한 플래닝과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를 평가를 했고, 테이블 3에서는 인바디드 벤치에서 좀 에고센트릭 이미지를 보고 뭐 픽업이나 뭐 오픈과 같은 그런 오토믹 커맨드를 좀 잘 출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실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4는 이제 VLA 벤츠가 좀 롱 호리즌에 좀 포커스된 벤치마크라 기존 그냥 베이스 파이제로 모델보다 이 로우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 롱 호리즌 그런 태스크 벤치마크에서 더 잘 수행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베로는 이것과 좀 다르게 되게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이유는 애초에 VLA가 좀 숄트 호리즌에서는 다 좀 잘 된다는 걸 좀 이 논문에서 가정을 해가지고 그냥 좀 성능이 괜찮게 나온 잘 알려진 그러한 논문들을 전부 다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을 좀 진행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숄트 오리진을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트래젝토리를 잘 생성을 하는지를 본 정성적 실험인데, 그것에서도 이제 트래젝토리가 잘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리얼월드 상황에서도 로봇이 잘 수행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정성적 실험이고, 이, 이 테이블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왼쪽에 원 스텝, 투 스텝, 뭐 여기 투 스텝, 쓰리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서브 태스크만 리얼월드에 수행했을 때 결과인데, 그건 이제 베이스라인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서브 태스크를 묶어서 수행을 했을 때는 기존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의도한 대로 롱 호리즌에서 더 잘 수행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인텐션 스코어랑 프로그레스 스코어인데, 이 인텐션 스코어는 사용자가 명령한 그 인스트럭션에 맞게 잘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좀 평가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PS를 이 프로그레스 스코어는 이제 그 해당 작업을 좀 완수하기 위해 중간에 이제 있는 그런 서브 태스크 하나하나를 다 좀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서브 태스크가 5개가 필요하면 거기서 4개를 수행하면은 이제 8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기존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그런 서브 태스크를 잘 완수하면서 테스트를 완수함을 보이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오블레이션인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 위에 테이블 6는 기존에 그 처음에 구성한 그 리얼 비디오를 통해 추출한 그 정보들 기반으로 학습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성능 차이인데, 이제 확실히 학습을 했을 때 저 2개 데이터셋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자 했던 실험이고, 오른쪽 VLA 벤치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아마 파이제로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이제 VLA 모델을 붙였을 때도 더 잘 되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플래너와 이제 엑스큐터가 분리적으로 좀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 VLA라는 다른 VLA 모델을 그 엑스큐터에서 붙였을 때도 그 플래너 그대로 두고 그것만 바꿨을 때도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건 저도 맨 처음에 왜 이 실험을 넣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실험을 넣은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VLM을 넣게 되면 리즈닝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인퍼런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걸 보여준 이유가 본인들이 그 VLM 태스크 매니저를 통해서 리스닝 과정을 넣었는데도 14초 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성능 향상된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넣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때 그 VLM 그 태스크 매니 플래너는 이제 2Hz
그 단위로 넣고 이제 그 VLA 부분 익스큐터는 10Hz로 넣어주면서 좀 그렇게 설정을 해줘서 그 레이턴시가 좀 길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본인 저자들이 제안한 로우 매니플레이션은 이제 기존 VLA 세 가지의 좀 한계를 각각 좀 특정 그 모듈로 해결했는데, 먼저 롱 오리진 태스크 전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이제 VLM 태스크 매니저와 이제 뭐 리메이닝 서브 태스크와 뭐 2D 트레이스를 생성하도록 하여서 해결을 하였고, 이제 롱 오리진에서 오류가 누적되고 원샷 플랜으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는 이제 엑스큐터가 숄트 오리진 액션만 담당하고 태스크 매니저가 이제 현재 옵서베이션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클로즈드 루프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너와 엑스큐터가 결합되어서 좀 기존 VLA 모델이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두 모듈을 아예 분리를 해서 한 그러한 좀 모듈러 계층적인 프레임워크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VLM보다 뭐 플래닝 어크레시, 뭐 롱 호리진 석세스 레이트, 뭐 OOD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성능을 향상시킴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좀 한계점이 이 태스크 매니저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이제 좀 뒤에 작업이 좀 무의미하다는 좀 태스크 매니저 좀 의존적인 그러한 방식이라는 좀 한계점이 있고, 또 이 비주얼 트레이스 정보가 2D다 보니까 실제 좀 이러한 현실에 주어지는 물체들의 좀 그 뎁스와 같은 걸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각 정보가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험 진행한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아직 여기서 보면 뭐 테이블탑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좀 되게 간단한 그러한 태스크에만 좀 집중되어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좀 그러한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기존 VLA 자체 모든 좀 그러한 어빌리티를 좀 한 모델에 넣는 대신에 VLM은 좀 롱리 태스크를 좀 잘게 나눠서 서브 태스크로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하고 VLA는 그 나눠준 각 서브 태스크를 그냥 수행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해서 역할을 좀 분리해줬다는 게 좀 핵심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